수능 완성. 네, 유형편 두 번째에는 네, 문학에서 네, 소설이 나와 있네요. 네, 현대 소설에 대해서 이 작품이 여기에 수록된 걸 보고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. 왜 이 작품을 넣었지? 그 다음에 문제를 좀 볼까요? 네, 문제를 보니까 네, 지문은 한 2페이지 정도 빡빡하게 났고 윗글에 대한 설명, 윗글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해, 기억, 니은에 대한 설명, 그 다음에 특정 어구죠.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그 작품에 대한 정보. 네, 이런 것들을 좀 줬는데 여기 보니까 굉장히 평범한 문제 구성과 그 다음에 평범한 작가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작가와 그 다음에 평이한 내용의 작품이 들어가 있다. 그렇다면 이거는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겠네요. 그래서 여기에는 스페셜로 잡아서 2023 수능 현대소설을 좀 예측해 볼까요? 네, 현대소설을 예측 한번 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여러분들의 교과서죠. 네, 문학이든 국어교과서는 교과서에 수록된 유명한 작가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짐작이 되고요. 두 번째, 비록 유명한 작가가 나오기는 하지만 널리 익숙한 작품이 아니라 좀 낯선 또는 교과서의 수록이 좀 적은 낯선 작품을 분명히 또는 외부에 있는 교과서 외부에 있는 작품을 선정을 할 가능성이 몹시 높다라는 거죠. 그런데 낯선 작품을 선정하지만 그 성격을 보니까 성격은 일단 향토적인 소재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강력하게 암시되고 있는 거예요. 만약에 9월 평가원에도 만약에 이런 향토적인 성격의 작품이 출제가 됐다라면 그건 그 작품들을 눈 씻고 찾아봐야 돼요. 그죠?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 고3이나 재수생들 공부할 때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좀 지루하고 좀 막연해지기 시작할 때예요. 뭘 해야 되지? 수능은 저기 있는 건 알겠는데 지금 당장 해가는데 좀 막연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된다? 예측하면서 공부를 하세요. 그럼 좀 재미가 붙습니다. 그래서 낯선 작품을 선정을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그 성격은 향토적이라는 점. 그래서 향토적. 요거 좀 문제가 되겠네요. 그 다음에 세 번째, 지금 내용의 구성을 보니까 앞부분의 줄거리, 중략 부분 줄거리, 후략 마지막 부분의 줄거리 그런 거는 없겠지만 긴 작품에 대해서 중략 부분이 있어요. 중략 부분을 우리가 읽기 전략으로 활용을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. 읽기 전략으로 활용해라. 즉 소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뭡니까? 학생들 보통 학습 상담을 하거나 국어 공부 어떻게 해요? 라고 물어볼 때 대부분 소설을 어떻게 나누고 끊어서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. 어떻게 끊어 읽는가? 이거에 대한 질문이 몹시 많아요. 내가 질문해 볼게요. 어떻게 끊어 읽어? 답이 없죠? 어떻게 끊어 읽어? 안 끊어요? 그럼 통으로 많이 맞습니까, 그러면? 그죠. 좀 아직 확실히 정립된 게 없죠.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좀 체크를 할 거예요. 그래서 소설을 어떻게 끊어 읽는가, 어떻게 내용을 좀 정리하는가가 직결되는 건데, 요런 질문이 좀 있습니다. 일단, 끊어 읽는다라고 하는 요 고민을 했다면, 일단 중략 부분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. 중략 전과 후로 나눠서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중략 전과 후에 딱 두 가지만 있느냐? 그건 아니고요. 그래서 여기서 앞부분에 앞중략 그 다음에 뒤쪽에 앞중략도 몇 개의 내용이 있어요. 몇 개의 상황 또는 인물에 대한 특성을 제시하는 게 있을 거고요. 왜? 소설은 갈등의 문학이에요. 갈등의 문학이기 때문에 최소한 주인공과 반동인물이 있어야만 갈등이 발생이 된다. 또는 주인공과 어떤 갈등적인 상황이 주어져야만 갈등이 발생이 돼요. 뭔가가 사람이든 상황이든 사물이든 뭔가 그 대상이 있어야만 나누기 때문에
몇 개의 상황이라든가 인물 또는 소재도 제시가 되겠죠. 소재나 인물이 제시되는데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파악하면 됩니다. 다음 두 번째, 중략 뒷부분이죠. 중략 그 뒷부분으로 가면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해서 갈등의 해소와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. 여기에서의 갈등 해소가 바로 주제다라고 생각하면 되어서 이 작품의 주제를 물어봤다라고 하면 중략 뒷부분을 먼저 공략하는 게 맞고요. 그 다음에 밑줄 쳐서 인물에 대한 특성을 묻거나 하면 해당 부분을 찾아가는데 그 해당 부분 앞부분부터 타고 내려와야 돼요. 이게 일단 정해지죠. 그래서 중략 부분 읽기 전략으로 활용을 해라. 그 다음에 끊어 읽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어떤 인물 이름이 있거나 인물 이름, 그 다음에 장소 변화, 그 다음에 시간도 변해요. 장소와 시간을 따로따로 좀 나왔어요. 시간의 변화도 있을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사건이 제시가 되겠죠. 사건, 역사적인 사건, 유명, 6.25 전쟁이라든가 일제강점기라든가 임진왜란이라든가 해서 사건의 이름이 제시가 되는 부분, 그죠? 등을 활용을 해서 그 부분은 분명히 사건이 뭔가 독특하게 전개되는 부분이에요. 그 독특하게 전개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봐라.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독해법은 인물 이름에 동그라미를 쳐라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했죠. 그 다음은 이 다음이 없었던 거거든요. 그래서 장소의 변화라든가 시간의 변화, 사건 이름이 있고요. 여기 인물 이름에다가 또 뭐가 있다? 소재가 있어요. 요거에다가 관련 소재가 무엇인지 소재와 배경, 주인공과 관련된 소재와 배경이 있고요. 반동인물에 관련된 소재와 배경이 있어요. 주인공은 예를 들어서 고아원에서 막 열심히 공부해서 자수성가한 스타일이다라고 칩시다. 근데 반동인물, 막 부잣집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막대하는 그 공간이 달라지잖아요. 요거를 나눠서 보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주인공이 부잣집 공간에 가는 거는 이제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겠죠. 일단 본격적인 갈등과 주제의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주인공과 관련된 그러한 불우한 환경, 그 다음에 반동인물과 관련된 그런 화려한 환경, 이걸 나눠서 각각 그 사람 특징으로 정리를 들어가면 돼요. 이걸 서로 연결해서 묶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작가가 이쪽 주인공이 가난한 주인공이 부자 쪽으로 간다든가 부자 주인공이 갑자기 가난 쪽으로 와서 어떤 사건을 일으킨다는 이 관계를 또 보는 거죠. 이 구성 단계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. 그런 상황의 변화를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이런 것이 돼 있고 네 번째 3번을 바탕으로 3을 바탕으로 해서 방금 설명한 3을 바탕으로 상황을 파악해야 됩니다. 상황의 상황의 전개라든가 변화라든가 또는 그 연관성 등을 내가 읽어낸다. 우리 충분히 살아가면서 이건 이런 상황이고 이거는 밥 먹을 상황이고 이거는 공부할 상황이고 이건 잠잘 상황이고 이런 걸 구분할 수 있잖아요. 그죠? 저기 냄새가 나는 거 보니까 맛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,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그 근거들이 있거든요. 소설은 그와 같은 정도밖에 안 돼요. 교훈적인 작품. 그리고 5번째, 주제의식이라든가 의미죠. 주제나 의미는 어떻게 된다? 주제나 의미는 굉장히 교훈적이거나 긍정적인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. 부정적인 걸 주제의식으로 해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수능 문제로 출제하지 않아요. 역대 기출문제는 이런 요소들이 교훈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요소들이 중간에 있을지언정 마무리는 항상 교훈적이고 긍정적인 작품들을 출제했다. 그거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. 학생들이 교육용으로 괜찮은 작품들을 항상 선정한다는 내용이죠. 그 다음 여담으로 얘기하면 수능에 출제됐던 작가에서 역대 최저 연령은 55세 때 발표된 작품이라고 해야 돼요. 55세가 됐을 때 출제가 된 것이 역대 최저예요. 그만큼 50대 미만은 취급을 안 한다. 그래서 수능에 출제되는 그 작품, 이 현대소설의 작가 연령은 엄청 높아요.
100몇십 세라고 얘기를 하죠. 네, 최소 103세에서 135세 사이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아무리 최신 작가를 내더라도 평균적으로 내면. 그래서 네, 오래된, 네, 살아계시지 않은 오래된 그 작가 중에서 우리에게 문학사적으로 아주 영향가 있는 또는 영향을 주는 그 작가의 작품을 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. 다음 네 번째 하나만 더 언급하면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. 자, 문제 풀 때는 반드시 뭐라고 작품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는 작품의 정보가 설명이 되어 있는 설명되어 있는 보기를 먼저 참고하세요. 특히나 내가 모르는 작품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 작품에 대해서 길잡이 역할을 해줍니다. 그거에 맞춰서만 하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네 번째 문제에서 보기가 있죠? 네, 보기가 있는데 그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작품을 이해하고 그 기준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 이제 봄봄이란 작품인데 교과서에 많이 수록돼서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. 4번 문제를 먼저 보고 질문 볼게요. 자, 봄봄은 4번이 안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. 보기를 통해서 작품의 전체적인 것을 관통한다면 이런 문제들의 정답을 고를 때 보는 눈이 빨라진다라는 거죠. 그래서 소설의 작품을 일일이 내신처럼 밑줄 쫙쫙 치는 것도 아니고, 밑줄 쫙쫙 치는 것도 아니고, 이런 식으로 보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소설 읽기에 어떤 전략적인 확고한 자신의 자세를 통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된다는 내용이죠. 만약에 이제 낯선 작품, EBS 수특이나 수능 완성에서 문학 작품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? 해당 부분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만 그 작품의 전체 줄거리라든가 해제가 나와 있을 거예요. 전체 줄거리나 해제 부분을 읽어서 한두 문장, 한두 마디 정도로 자신이 그걸 좀 정리해 보세요. 수능 시험장에서 그 정리됐던 내용 중에서 작품이 나오면 아주 크게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나도 도와줄 거예요. 끊임없이 올해 수능에서 뭐가 나올 것이다. 앞으로 예측을 해줄 겁니다. 그걸 참고해서 보면 대부분 다 나왔어요. 한 제재당 8개씩 처음에 찍어줍니다. 나중에 한 5개로 줄여줘요. 한 제재당. 그 안엔 나와요.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지금 EBS 수특, 수한, 그 다음 기출문제 그 양이 한 10분의 1로 줄어들거든요. 그때 그것만 집중적으로 보면 되고 그 정리된 자료 보면 되겠습니다. 자, 일단 유형편 2강에 있는 소설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